예,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정치권도 추석 연휴 기간 중 민심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 의원 세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은 저희가 섭외를 시도했는데 개개인 사정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세 분만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세 분 다 이제 지역구를 갖고 계셔서 이제 민심의 어떤 동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또 연휴가 또 길고 그래서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 만나본 추석 민심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 지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석 연휴 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70% 이상 됐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예. 그거에 맞게 정말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득권 그리고 타파 한마디로 부패 청산, 적폐 청산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네.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 이 안보 상황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정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도 아전 인수로 해석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많아서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듣는 민심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맞는 첫 추석입니다. 근데 바꾼 이 문재인 정권 이거 뭐 별로 바꾼 의미가 뭐가 있는가 하는 이런 어떤 실망감. 그래서 민심이 집권 초기에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우리 충청권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지금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 자유한국당 내지는 우파 정당 쪽으로 지지가 옮겨왔느냐 예. 그 부분은 솔직하게 아직 아닌 거라고 느꼈지만은 분명한 거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안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들 많았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역구 광주 북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짜장면 가게라든지 피자 가게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이제 이분들은 일단 최저임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인데 어떻게 이제 영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동네 골목골목에서 좀 상당히 있었고요. 이제 광주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하고 좀 협치를 좀 잘해라 이런 주문들이 또 일정 정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예. 좀 더 좀 열심히 해서 국민의당의 지지를 좀 높여봐라.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어쨌든 다시 좀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 협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국민 마음을 좀 하나로 모으는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여당은 그걸 상설 협의체를 빨리 좀 구성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저희는 초지일간 지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었고요. 예. 가장 그 협치의 그게 기본 틀이라고 봅니다. 일단 첫 발을 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좀 더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천명하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보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석 민심에서도 드러났던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이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모두 협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에서부터 진짜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함께 풀어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국정상설협의체 지난번에 이제 여야 대표 만찬에서 그 구체화됐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안보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좀 그 결속하는 어떤 그 협의체로서의 어떤 여야정 협의체를 오늘 언급한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내부 결속,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내부 결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된다.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협치 하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 뭐 사정 내지는 정치 보복에 이 칼을 휘두르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칼을 휘두르는 그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사람한테 같이 나와서 웃고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하는 거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협치를 하겠다는 게 행동으로 진정성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인사나 안보나 FTA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이런 걸 먼저 대통령께서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으로 야당하고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하겠다. 그러니 같이 하자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당은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예, 찬성하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 협의체만 구성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협치는 아니겠죠. 협치 기본 틀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예, 저 기본 틀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성의 있게 운영하느냐, 사실은 이게 관건이고요. 그 이제 옆에 자유한국당 정영규 의원님 계시지만 이제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회의 참석을 안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홍준표 대표 따로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단독으로 회담하자라고 제의를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거꾸로 비추어 본다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해서 각별로 만나고, 사실은 저 어떤 공식적인 화면에 비치는 것보다도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인데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있다, 니네 좀 지혜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본질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저 소통의 틀을 만드는 것 자체는 잘한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하고도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정윤기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잠깐 듣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원칙과 자신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백혜련 의원님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적폐청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부분을 연관을 시키는데,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진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정치보복인 것이요.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짚어낸 지금 김대진 대통령의 노벨상 평화상에 대한 청원 취소라든지, 그다음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런 국정원의 문건, 그런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기문란이고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모든 그런 반헌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눈을 감싸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폐적 정치보복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먼저 보고요. 그 국민들 계속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70% 넘게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 이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또 그렇게 작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득권의 어떤 타파, 그동안의 잘못된 간행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넓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넓게 퍼져져 있는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이런 잘못된 간행들을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이고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뭐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런 식의 적폐청산은 분명히 정치 보복이다.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명확한 저희 입장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표현 중에서도 민생과 개혁 이게 민심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70% 이상 국민들이 아마 지지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내 거는 다 괜찮고 로맨스고 남의 것은 다 불륜이어서 전 정권, 전전 정권까지 다 파헤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식은 이걸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뭐 DJ 노벨상 뭐 취소 청원 운동 이것도 오늘도 지금 MB 측에서는 절대 정권 차원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 있고 없고 뭐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되면서 적폐청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자료나 정보를 각 부처에 제공하고 각 부처에서 일종의 혁명위원회 비슷하게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이것만 하고 있지 미래지향적인 개혁, 민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왜 오늘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민생 개혁 그 단어에는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만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많은 우리 우파 쪽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저 청와대만 들어가면 저렇게 딴 나라 얘기를 하고 국민들 민심과는 어깃장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민심이라고 하는가. 전 대통령도 전전 대통령도 왜 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집권만 하면 저렇게 바뀌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 되죠.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저 이슈를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있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저 문제를 끌고 가면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난맥상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사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현지 기업들이 고생하고 탈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 난제에 휘말려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대통령께서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이슈는 적폐청산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핵심되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우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 공무원이나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전부 이 주의나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어서 국가의 어떤 흘러가는 방향성 자체가 건전하지는 못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당연히 검찰, 경찰, 감사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서 범죄가 나오면 뭐 MB가 됐든 전직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처벌할 거 처벌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고요. 저걸 현직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그 날이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여러 이제 뭐 일반 시민들 만나시면서 이제 안보 불안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정말 저도 긴장하고 진짜 좀 북한의 어떤 동향이 있나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뭐 이 위기 상황을 읽기 때문에 정말로 동향도 주시하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하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고요. 근데 이 안보 불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보 불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안보 위기를 넘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초당적인 협력, 여기에서는 정말로 온 국민이 결속을 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안보 위기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전략,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이 굉장히 그 김정은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진짜 이해 불가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안보 전략도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압박과 제재라는 그런 국면이지만 또 결국은 평화라는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압박과 제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전략들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오부인 청와대 주총의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가장 걱정했던 날이다 이제 이런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내부 결속 필요합니다. 예. 근데 내부 결속을 하려면 리더가 확고한 어떤 믿음을 내부 구성원들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하는 국민들한테 방향 제시를 하고 내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같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와 안전 이게 궁극의 목표라는 건 다 여든 야든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걸 확보하는 방법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러는데 전쟁하자가 아니라 전쟁 불사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전쟁도 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돼야 그다음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군사 옵션은 안 쓰겠다. 뭐 절대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뭐한 말로 패 중에 좋은 패 두 개를 내놓고 난 이건 안 쓰겠다라고 하고 접근을 하니까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이런 분은 이게 오히려 북한의 그 김정은의 외교안보 특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지금 동결할 수 있다라는 식이고 더군다나 한미동맹을 뭐 이거는 뭐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언급까지 하는 이게 정말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꼭 필요한 저기는 전쟁 불사의 어떤 의지 이거를 보여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축에 조금 더 균열과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그 북한과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뭐 상당히 이제 걱정했던 날이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될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역량은 없거든요.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핵 개발을 완료하고 소형화, 경량화를 다변화를 완료를 하고 그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목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리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비춰주어야만 이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라도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정윤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안 쓰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버리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어떤 협상의 위치라든지 역할을 많이 스스로 그냥 좁히는 쪽이어서 그런 점은 조금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는 좀 못마땅하게 보이고요. 특히 국방부 쪽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쪽하고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안 나와서 상당히 안개 속에 있어서 상대방 쪽으로 봤을 때 저쪽의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 편은 안 쓰겠다 저 편은 안 쓰겠다고 하면서 내부에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자꾸 싸우는 모습들이 밖으로 노정이 되고 있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이 현 행정부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핸들링하는 이 자세라든지 역량은 굉장히 아마추어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목요일 모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준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은 일단 적폐청산 그리고 민생제일 안보 우선 이런 것들을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국정감사의 주 목적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년 국정감사라는 게 전년도의 것을 보통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요. 지금 각종 그 상임위에서도 다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들이 많지만 저는 법사위인데요. 법사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 또 그리고 이제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반을 훑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문체부 같은 경우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또 산자부 같은 경우는 채용 비리나 지금 자원 비리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좀 대안을 찾는 또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결국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국은 그것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민생 부분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결국은 안보 불안, 안보 위기를 많이 느끼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어떤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어떤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계십니까? 올해 5월에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뭐 그런 입장이신가요? 어떻게? 네, 예.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현재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감사하는 거죠. 예. 현 정부의 행정이나 정책을 들여다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무슨 변명하자고가 아니라 작년도 국감 끝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탄핵 국면으로 이어져서. 예. 그러니까 무슨 이거를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으로 국감을 하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파퓰리즘적인 좌파적인 성향의 정책이 과연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따뜻하게 하는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정권 차원에서 이걸 적폐청산 국감으로 가자니까 저희는 참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지금 전 정권, 전전 정권만 얘기하는데 그 전 정권에 있었던 640만 불 또 바다 이야기 이런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자 그러면 이런 입장을 저희는 취하고 있고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이 무능이 안보, 경제 뭐 이런 면에서 무능이 드러나고 있고 졸속 정책, 좌파 편향 정책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의 신적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당 역할이 역시 국감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본질이 예.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행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 출신의 어떤 행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습관적이나 타성적으로 일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놓칠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좋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문제에 국감이 집중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보가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내세우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파퓰리즘 성향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고리 5, 6호기 지금 이렇게 공사 정지시켜놓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회부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적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 가면서 행정부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각 부처에 무슨 위원회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여기
이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위원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서류를 제출하면은 저희 국회에는 자료를 안 주는데 그 위원들은 부처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서류를 비밀 제한 없이 그냥 마음껏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법치 행정에 맞는 것인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국감과 관련한 이슈 중에 하나 뭐 해마다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만은 이제 기업인들을 이제 국감에 부르는 거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제 불러야 될 텐데 점점 이렇게 그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국감에도 좀 그러니까 많은 이제 또 기업인들 출석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분명히 그 필요한 근데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좀 기업인들 출석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비춰봤을 때 기업인들이 관련된 부분들이 또 중소상공인들은 중소업체는 중소업체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런 부분들이 재벌 같은 경우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 국감에서는 증인만 불러놓고 그 증인 압박 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국감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감에 충실할 수 있는 증인들 부르는 것, 그거대로 그거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오늘 그 사실 이제 국회의장님하고 사당 예.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증인 신청 실명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거와 관련해서 실명제 도입한 걸로 끝나지 않고 끝나고 나서 어떤 의원이 A라는 의원이 신청을 몇 명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대상으로 실제 질문을 질의를 했다. 예. 이 그리고 부분은 기업인이 국회에 나오게 되면 그 기업인을 누가 이제 불렀는지 예. 이런 것들도 공개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실제 질문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그걸 공개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좀 많이 그런 부분 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질의 시간이 있는데 꼭 좀 국회에 불러서 묻고 싶은 이런 것과의 어떤 이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도 국민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기업인들을 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많이 이제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 전체의 총량으로 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권력은 사실은 재벌이나 기업으로 넘어갔지 국가나 국회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을 상대로 따져 묻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이고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무슨 시간이 뭐 이렇게 남아 돌거나 뭐 이래서 기업인들 부르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이제 증인 채택을 하면 기업인들 와서 뭐 여러 가지 좀 빼달라고 로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불필요한 증인 안 부릅니다. 예. 제발 좀 나오십시오. 나와서 뭐라고 답변을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사실은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기업인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기업인들 증인 채택해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오히려 나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끝으로 좀 시간이 다 돼서 한미 FTA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뭐 개정 협상을 시작한 건 아닌데 국회에서 통과를 이제 시켜줘야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각 당의 아니, 입장은 이게 지금 어떠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예. 개정 협상이 지금 협상이거든요. 협상. 이게 예. 지금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공청회 절차도 있고 쭉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거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결과를 어쨌든 하나의 원칙은 전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FTA를 하는 목적 자체가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이 개정 협상 절차도 지켜보고 또 우리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감시하고 실제로 우리 국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같이 그걸 잘 지켜보고 야당에서도 정말로 그 발목 잡기식이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기하실 부분들은 제기하시고 또 힘을 실어주실 부분들은 힘을 실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예. 과거에 왜 그렇게 발목을 잡았었는가 야당 시절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나중에 다시 비준을 또 받아야 되거나 야당의 협조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FTA 체결 당시에 그렇게
이건 새로운 을사늑약이다, 이건 종미다라고 대통령께서부터도 종미라고 했고 이렇게 반대했던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까지도 재협상 없다라는 식으로 했던 일종의 국민을 기만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전제돼야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사실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서는 기분도 안 좋고 협상 자체가 좋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불안감은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협상 대표단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줘야 되고요. 현재의 체계에서 아마 미국 산업이라든지 영역별로 아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또 집단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가령 뭐 미국 내 이제 소고기 판매업자들이라든지 뭐 이쪽에다가 이제 저희 국회에서도 가서 좀 자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그나마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지 당신네들 산업을 위해서 많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설득을 해서 그 집단이 미국의 의회라든지 또 행정부에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세 분과 추석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진지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숙제들을 많이 받아들고 오셔서 그런지 오늘 토론이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세 분 수고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